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습니다. 여야 도지사 후보들은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 대결에 돌입했는데요.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지사 후보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각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춘천에서 대규모 합동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의 경제회복과 산업을 키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며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디딤돌 연금 등 4대 도민연금을 앞세워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도정 운영 경험과 지역 정책 이해도 등 현역의 강점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과연 누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누가 여태까지 잘해왔는지 현명한 판단 꼭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는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공약 폐기 문제를 거론하며 김진태 후보를 직격했고, 김 후보는 우 후보의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주요 공약 8개를 폐기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신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폐기하는 사람 전국에 또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거 아빠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빠 힘센 사람, 우리 아빠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 반장으로 뽑아줘. 이렇게 하는 반장 선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양 후보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전지인 강원 영동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김종남 강릉시장 후보 등과 강릉 주문진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강원도와 강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률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강원도지사도 민주당, 강릉시장도 민주당, 2년 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민주당, 이렇게 뽑아야 이것이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강릉 호남 KTX 철도망 구축 등을 언급하며 힘있는 여당 후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상호, 김중남이 손잡으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꿈꾸는 건 오로지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도. 강원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강원도에 살아서 행복하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겠다.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후보 등은 이날 강릉에 이어 동해와 삼척에서도 시장 후보들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가 22일 원주 미래비전을 담은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원주의 의료산업을 기반으로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과 연계한 의료 AX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닌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업이 서원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간 원주는 좀 정체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 보였듯이 강원도 그리고 원주에도 이런 유능한 지방 정부가 정착되는 것을 좀 반드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 원광수 후보가 추진해왔던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 하우스를 대신해 실현 가능성 있는 복합문화센터와 시민공원 조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원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따져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공약에 따라 평소 지지하던 정당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고 답한 건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에너지 생산과 가격, 석탄 발전, 산림 개발 등 강원도민들의 주요 기후 현안이 후보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또 실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잦은 산불과 가뭄, 반복되는 홍수, 농작물 재배 지도가 바뀌고 겨울 축제는 이상기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모습입니다.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택이 지역 산업과 에너지, 주민 삶의 변화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후정책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단체인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2월 강원도민 901명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인식조사를 벌였는데 도민들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차등요금제에는 63.7%가 찬성했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해야 한다는 응답도 69.9%에 달했습니다. 전기 생산 부담은 지방이 지는데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해, 삼척, 강릉에 몰려있는 석탄발전과 관련해서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운다. 이런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정책은 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공약이라든가 교통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산되어야지만 산림 개발 문제에서는 보전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강원 지역 응답자의 50.8%는 개발 이익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산림을 보호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산림 보전보다 개발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육상 풍력 발전이 농민과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후정치바람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7,86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로 강원도 표본은 901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기후 인식이 실제 공약에 반영될지, 또 기후 정책이 이번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선대위와 강릉시 체육회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장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릉시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장들은 22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체육회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 과정에서 종목 단체장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원 종목 단체장들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김중남 후보 선대위 등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중남 후보 선대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인터넷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체육회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고 강릉시 체육회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의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19회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오는 6월 7일까지 펼쳐지는데요. 특히 용수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정부로부터 스타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주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깡통 열차에 올라탑니다.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짙은 붉은빛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용수골 일대에서는 제19회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꽃 양귀비는 물론 40여 종의 다양한 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가지고 꽃양귀비 피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땀과 결실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비가 그래도 적절하게 이틀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다시피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간단한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용수골과 원주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꽃 양귀비밭 곳곳에는 예쁜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햇볕이 강한 날에는 입구에 마련된 이렇게 양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꽃밭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쉼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를 보는 걸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즐기고 갈 수 있고 기분 전환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용수골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낸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스타마을 20선에 선정돼 홍보 예산 등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한 용수골 축제가 원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예술 무대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 3대 마임축제로 꼽히는 춘천 마임축제가 오는 주말 시작됩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연습실. 배우들이 마임 공연 연습에 한창입니다. 곧 다가올 춘천 마임축제 개막식 무대에 오를 공연팀 마임시티즌입니다. 음악에 맞춰 몸짓이 느려지다 이내 역동적으로 변하고 대사 한마디 없이도 시선을 단순에 사로잡습니다. 마임인 것 같으면서도 댄스 공연이고 댄스 공연인 것 같으면서도 또 마임 같은 이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객이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오는 24일 마임축제의 간판 프로그램인 개막식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후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물을 주제로 한바탕 난장이 벌어지면 춘천 중앙로 거리는 어느새 거대한 물놀이장이자 일탈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춘천 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 프랑스 미모스 마임과 함께 세계 3대 마임축제로 꼽힙니다. 올해는 그리스와 대만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춘천을 찾아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무대뿐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평일 저녁 시간 석사천과 우두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산책하다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걷다 보는 마임 공연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예술단장 X라는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추가됩니다. 오로지 성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무대로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공연들이 준비됐습니다. 달밤에 체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기 스스로의 예술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달밤 난장으로 예술단장 X를 기획했습니다. 도심 곳곳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물들일 이번 춘천 마임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오는 23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요일제를 해제하고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3일부터 지역상품권 앱 또는 카드사 앱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이나 방문 전에 본인이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 운행 재개를 기념하는 행사가 22일 정선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열차 탑승객과 정선군, 코레일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해 열차 운행 재개를 축하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지난해 2월 정선선 철로변 대형 낙석 발생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재개통 열차는 제천역을 출발해 정선역과 아우라지역을 오가며 장날인 2일과 7일 주말마다 운영됩니다. 정선군은 열차와 연계한 관광버스와 공연, 지역 특산품 체험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지난 21일 열린 청령포 작은음악회에 3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명승 및 전통조경 답사 영월편의 일환으로 국가유산 홍보대사인 외국인 유학생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령포와 단종 어소 일대를 돌아보며 단종의 역사와 청령포의 문화적 가치를 체험했으며, 이어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는 전통 무용과 국악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영월군이 스마트팜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27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은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이며 자부담의 경우 최대 3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성군이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장 계약을 추진합니다. 연장 계약은 각 부서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됩니다. 사전 심사에는 연장 운영 신청 대상자 117개 직종 196명 중 75개 직종 116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 최종 113명에 대한 연장 운영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강원도가 5년 연속 농가소득 전국 3위를 달성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농가경제 조사 결과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5,671만 원으로 소득 순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와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등 지원 사업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가에 이바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